커피와 산업혁명이라는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도대체 커피가 산업혁명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흑사병 들어보셨죠? 네, 일명 패스트라고도 하죠. 이 흑사병은요, 14세기 중반입니다. 1346년 몽고가 유럽을 침입해요. 근데 오늘날 터키 북쪽 흑해라고 있어요. 바다죠. 흑해. 색깔이 검어서 흑해로 갑니다. 그 흑해 바로 위에 카파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양과 서양의 중간 지점에 있는데, 당시에 이제 이 몽고 군대가 이 카파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석포를 막 날립니다. 근데 그때 몽고 본국으로부터 전령이 도착합니다. 본국에 칸이 돌아가셨대요. 칸은 왕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카파까지 쳐들어온 몽고 군대의 사령관이 부족장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돌려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가기는 너무 화가 나고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때 우연의 일치로 시꺼멓게 된 시체를 발견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흑사병이에요. 그래서 사령관이 지시를 해요. 저 흑사병 걸린 저 시체를 석포에 돌 대신에 걸어서 저 카파성 안으로 날려라. 카파성은 지옥 아수라장이 됩니다. 거기에 있었던 유럽 사람들,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무시무시한 전염병이라는 것을 알았겠죠. 이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서쪽, 유럽으로 도망가야겠죠. 왜냐하면 동쪽은 몽고 군대가 있는데 굳이 동쪽으로 갈 이유도 없고, 당연히 쥐들도 서쪽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쥐들은 보균쥐가 되어서, 사람들은 보균자가 되어서 패스트균을 온 유럽에 전달합니다. 1346년에 처음 유럽에서 발병한 이 패스트가 약 5년 동안 유럽 인구의 40%인 6천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사촌형도 죽고, 그러니까 큰아버지 재산도 또 상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너무 많이 상속받는데, 그러면 유산을 상속받은 이 사람은 절약하고 아껴 썼을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니 흥청망청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서 물가가 상승되는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에는 장원제도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귀족들인 봉건 영주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는 그 농민들은 보통 농노라고 표현을 하죠. 농사 짓는 노비다 해서 농노들이 농사를 짓고 이런 형태였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농노들이 이제는 일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10명에서 일했는데 지금은 6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노들이 이제 나는 이거 한 푼 받고는 일 못하겠습니다. 5푼 주시오 라고 했겠죠. 농노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노동력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농노의 지위가 상승돼요. 왜냐하면 임금을 더 받게 되니까요. 그러면 임금을 더 받은 농노들은 절약하고 아껴 썼을까요? 아닙니다. 이래서 유럽의 첫 번째 물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패스트가 발병했던 14세기부터 16세기 말 또는 17세기 초까지를 르네상스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물가 상승이 자본주의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죽었지만 자본가들이 생겨납니다. 재력가들이 생기고 중산층도 생기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술자 또는 예술가, 화가, 이런 사람들을 돈 있는 사람들이 후원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르네상스가 크게 꼽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탈리아 땅에 특히 르네상스가 꼽혔다는 것이죠. 자본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그 터키와의 그런 대결 국면에서 꿋꿋이 버텨나간 스페인, 그리고 스페인 옆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활짝 열어갑니다. 스페인은 1492년에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그리고 포르투갈은 1488년에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에 도착하고, 그로부터 10년이 걸려 1498년에는 인도에까지 도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가 활짝 열렸고요. 스페인은 이 아메리카로부터 금, 은, 그리고
마호가니, 카오바 같이 쇠보다 단단하다는 목재, 그리고 사탕수수, 이 사탕수수를 가져오다가 발효가 돼서 럼주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감자, 옥수수, 고추, 담배, 초콜릿 등을 아메리카로부터 유럽으로 전달합니다. 근데 금과 은이 많이 유럽으로 유입이 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가가 상승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패스트에 의한 물가 상승, 그리고 스페인이 유럽으로 가까운 금과 은에 의한 물가 상승으로 유럽에는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1700년대 초반부터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뒤를 이어 팽창주의,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되죠. 그리고 세계 최초의 카페가 1672년 프랑스 파리에 오픈합니다. 이 시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672년이면 이제 르네상스가 이제 막 끝나고 바로크 시대가 활짝 꼽힌 시기예요. 자본가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겠습니까? 바로 카페입니다. 카페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즉 우리가 마시는 커피가 그 당시에는 매우 사치스러운 음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고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아메리카에 어디에 가면은 사탕수수가 많다, 그것을 가져오면 된다. 또 아메리카 어디에 가면 금과 은이 많다더라, 그것을 가져오는데 해적이 걸핏하면 출몰하니 어느 항로를 통해서 와야지 해적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주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서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무역, 상업, 과학,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바로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그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나요? 증기기관을 발명하는 데까지 저는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차하고 커피의 그 차이점을 아시나요? 보통 차를 마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티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를 마시고 어떻게 하죠? 졸아요. 차를 마시고 좁니다. 반면에 커피는요, 특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갖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힘을 내서 다시 일합니다. 차 문화권은 대표적으로 어딜까요? 차 문화권, 즉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들은 후진국에 머물렀다. 그리고 커피 문화권, 말하자면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서구 문화권들은 다 선진국이 되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